두 번째 키워드는 reduce입니다. 이제 줄이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reduce, 줄임에 대해서 레오로우는 어떤 관점으로 어떤 실천을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레오로우는 디자인으로 줄이다라는 이제 해석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들을 만들 때 저희가 이제 철이라는 소재를 이제 철판을 가공해서 주로 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 낭비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잘라내면서 버려지는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최대한 없애고 또 그리고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가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형태여도 표현이 다르게 나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도 저희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 강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가구들을 만들 때마다 사실 그런 고민들이 항상 녹여져 있다는 거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저희는 뭐 다른 제품을 낼 때도 그렇고 기존의 제품들을 리뉴얼을 할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낭비되는 것들이 없도록 줄이는 방식을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세션은 레오로우, 그다음에 한강주조 막걸리를 만드는 브랜드예요. 그리고 알맹상정 대표님께서 오셨는데요. 각자 어떤 브랜드를 대표하시고 또 어떤 브랜드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일단 레오로우 대표에서 나왔고 레오로우의 디자인 팀장으로 있는 이인규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은 알맹상정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실제 저희는 이제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만 오라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가게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게의 이야기들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풀어서 오늘 토크쇼에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수동에서 서울 지역 특산품인 경복궁쌀로 막걸리를 만들고 있는 한강주조 이상욱입니다. 저희는 지금 나루 생막걸리 2종이랑 나루 약주를 주로 생산하고 있고 증류주를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오늘 저희가 사용했던 코트나 라벨 그리고 종이 포장재에 관련된 얘기를 나누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리듀스는 이제 줄이는 거잖아요. 근데 줄인다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어떤 기획이나 개발, 어떤 생산, 제작 이런 단계에서부터 줄이는 게 되게 유의미한 것 같아요. 그런 재료를 아끼기 위해서 맞춰야 되는 어떤 기준이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기준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제품을 개발할 때 그런 것들을 좀 최대한 줄여보자라고 노력하는 부분은 있어요. 일단 보통 저희는 판금이라고 해가지고 얇은 금속 판을 가지고 물건들을 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원자재에서부터 그 자재를 좀 최대한 잘 활용해서 그 스크랩, 그러니까 이제 로스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 부분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 이제 이게 엄청 큰 판이 있겠죠. 그리고 이걸 이제 레이저를 따는 건데 뭐 쿠키 같은 거 만들 때 반죽을 쫙 펴고 그 틀 같은 걸로 막 이렇게 찍어내잖아요. 그래서 그때 쿠키를 좀 최대한 많이 만들려고 이 틀을 좀 최대한 붙여서 하고 이상각도를 틀어서도 찍고 그래서 반죽 하나에서 쿠키를 최대한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재 하나에서 그 물건을 최대한 많이 만들고 로스된 부분은 최대한 줄이고 그런 부분에서 일단 그 원자재에서 그런 식으로 조금 기준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생산 방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 또 잘 나와 있는데 저희는 좀 금형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접는다고 그냥 말하긴 하는데 여기 접을 때도 이게 다 또 금형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금형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그걸 사용하나 안 하냐에 따라서 이제 제품의 분량이나 어떤 버려지는 것들이 또 나올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이런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 뭔가 수정을 하거나 뭐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거나 해야 했던 그런 게 있었나요? 저는 이제 좀 최대한 용접을 줄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용접이 지금 단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접을 하게 되면 이제 이게 부품과 부품이 붙어버리니까 이제 만약에 AS가 생겼어요. 그러면 집 교체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통으로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얘 같은 경우는 AS가 들어오면은 이제 이 부분만 교체를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조립식으로? 예, 그래서 저희가 용접을 최대한 배제하고 이제 조립식으로
줄고 있어요. 오, 또 그렇게 용접을 안 하다 보면은 이제 부품 같은 것들을 좀 공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얘는 좀 작은 사이즈인데 한 1 2 정도 되는 더 큰 사이즈가 있거든요. 이제 걔랑 이 다리 부분을 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이제 부품을 공용으로 쓰면서 이제 뭐 더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회사, 그러니까 브랜드 입장에서는 뭔가 적재를 한다거나 맞아요. 보관에서도 되게 용이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분리형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플랫팩이라고 하는데 되게 얇은 박스로 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공간이나 어떤 더 나아가서 만약에 대량을 뭐 이동을 한다고 했었을 때 물리비도 줄일 수 있고 그죠. 이제 거기서 발생하는 요새 좀 중요하잖아요. 그런 탄소 배출. 그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도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용접보다는 조립식으로 푸는 방향으로 제품들을 다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 하나의 개선이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네. 더 좋은 작용을 하는 그게 되게 네. 좋게 느껴져요. 어떤 선순환 같은 느낌? 음, 네, 알겠습니다. 막걸리는 그에 비해서는 조금 더 유연할 것 같기는 해요. 그 다양한 이제 라인업을 하고 계시고 콜라보도 네. 이제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알기로 곰표랑 작업하신 요 표문, 이게 왜 곰표를 거꾸로 뒤집어서 표문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좀 친환경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갔다고 알고 있거든요. 한번 설명 좀. 네, 어쨌든 대한제분 곰표랑 협업을 해서 표문 막걸리를 만들었는데 기사에 이제 그런 친환경 포장재 관련된 숙지가 나가면서 조금 더 주목을 받았던 것 같긴 하거든요. 우선 페트병은 어쨌든 저희가 음료나 생수를 담을 수 있는 투명 페트병을 사용을 하는데 막걸리 병 중에 유색병이 꽤 많이 있긴 하거든요. 하얀색. 하얀색으로 네. 부투명한 거, 네. 녹색 병도 있고 투명하지 않은 병들이 꽤 있는데 지역 막걸리 통들 중에서는 그 유색 페트병은 이제 재활용 유색과 이제 투명 페트병의 차이점은 재활용을 통해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차이가 있는데 유색 페트병은 이제 단섬유로 재활용이 되고 투명 페트병이 장섬유로 재활용이 돼서 투명 페트병으로 만든 장섬유가 이제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은 섬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색과 투명을 분리해서 지금 배출을 하고 있는 거고 저희도 그래서 당연히 투명 페트병을 사용을 했고 표문 막걸리 라벨은 저기 OPP 라벨인데 라벨과 병을 합쳐가지고 그 친환경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근데 라벨은 수분리가 가능해야 되고 손으로 뜯을 수 있는. 수분리, 물에 이제 용해가 되어야 되고 물. 손수가 아니라 물수. 예. 술 분리가 되어야 되고 그 접착제 네. 부분이 이제 허용되는 범위가 있어요. 면적이요? 종류랑 면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제 친환경 환경부 지정하는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저희는 그 기준에 맞는 라벨을 사용해서 표문 병만 이제 최우수 등급 페트병으로 이제 인증을 받았거든요. 표문 그렇게 페트병과 라벨은 그렇게 진행을 했고 박스는 종이에 흰 종이를 덧대고 이제 바이오매스 필름을 코팅한 그 내부 보냉 때문에 그런 박스를 사용을 했고 종이 아이스팩을 또 사용을 했었어요. 표문에는. 아까 사진. 처음 사진에 있는데 네. 네. 젤이 아니고 종이 아이스팩에다가 물을 넣어서 얼려서 사용했고 박스 내부가 안 보이는데 지금 이게 이제 표문 박스였는데 여기 이제 불판지에 흰 종이를 하나 덧대가지고 그 위에 이제 바이오매스 필름으로 코팅을 해서 이제 다른 은박 코팅보다는 이제 훨씬 친환경적인 거죠. 종이를 덧대고 필름을 덧대다 보니까. 그래서 이 상태로 이제 별도 파우치 없이 그냥 아이스팩과 제품을 넣어서 그렇게 배송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이렇게 쉽게 쓰는 것보다 어떤 비용적으로 더 드나요? 저게 지금 아까 바이오매스 필름 코팅한 게 단가는 분명히 높은데 네. 그 부자재들이 더 들어가는 거라서 사실은 보냉 파우치가 또 들어가야 되고 네, 아이스팩은 사실 큰 차이는 없었어요. 네. 물이나 젤이냐의 정도 차이가 있었지 포장지는 그렇게 차이가 없었고 그냥 수치로 따졌을 때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럼 굳이 이게 더 뭐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이런 개념은 아니네요. 네, 뭐 그런 그 부분들까지 다 감수해가면서 굳이 친환경을 완전히 친환경 끝단에 있는 걸 해야 되나 아니면 이제 소비자들이 분리 배출이라도 용이하게 만들 수 있느냐를 선택해야 됐을 때는 저희는 이제 조금 더 주지를 지킬 수 있으면서
소비자들이 분리배출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어떤 관점에서 접근냐에 네.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제 알맹이 상점은 그에 비하면 아예 패키지를 또 사용하지 않는 이제 알맹이만 파는 상점이죠. 근데 요즘에 이제 이렇게 친환경 패키지도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는데 좀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몇 가지 사례를 잘 아실 것 같은데 좀 몇 가지만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사진으로 좀 가져왔는데요. 실제로 종이팩이라고 해서 이제 종이 우리가 이제 우유팩이라고 하죠. 보통 두유팩, 우유팩 이런 애들이 종이로 따로 들어가게 되면서 실제로 이걸 지자체가 걸러내고 있는 곳도 있지만 걸러내지 않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종이팩 같은 경우가 실제로 우리가 재활용유라고 하면 플라스틱보다 종이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친환경적인 생각을 가질 때는. 근데 실제로 종이팩이 플라스틱 재활용유보다 더 낮아요. 15.8%거든요. 그러니까 10개를 버리면 1개가 될까 말까 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또 있는데요. 생분해 플라스틱. 이걸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플라스틱 재료 중에 이제 바이오 100%도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실제로 적습니다. 소수이고 그 바이오매스를 보통 30% 정도를 섞고 나머지 70%는 그냥 플라스틱이 원재료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 원재료를 좀 줄였다라는 것으로 환경부 인증 마크를 이제 찍어줬었는데 그걸 철회했습니다. 아예 단순한 그냥- 재질로 아예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걸 사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차라리 그걸 차라리 리사이클- 이걸로 재활용하는 게 나은 거지. 바이오매스나 생분해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지금은 잘 안 되고 있고 썩는 데 있어서 우리가 비닐 같은 경우도 실제로 태우는 에너지원으로 쓰거든요. 그 열에너지원을 우리는 이제 온도, 이제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온도를 이제 데우는 데 쓰거든요. 열에너지원으로. 근데 이 생분해 플라스틱이 자꾸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200도씨 이상 넘은 그 에너지원으로 우리는 열 에너지원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얘네들이 자꾸 들어가면요. 열 에너지원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160도 됐는데 조금 썩기 시작해. 태워서 에너지원이 자꾸 돌아가. 없어져. 그러면 에너지원으로도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생분해 플라스틱이 지금 환경부에서 인증 마크들을 다 뺐고요. 빼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런 생분해 이름을 너무 잘 지었어요. 생분해 플라스틱. 정말 썩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더 지금으로서는 뭐 그런 건 있어요. 뭐 이제 배변 봉투라든지 이런 거 꼭 써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일반 쓰레기 버리는 것이니까 이런 생분해 봉투가 대안이 될 수는 있으나 실제로 우리가 비닐봉투를 볼 때 편의점 같은 데 생분해 봉투 쓰시거든요. 네. 그거는 차라리 안 쓰시는 게 낫다라는 걸 얘기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요? 네. 이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페트병 아니면 폴리 재질의 소재들은 실제로 미세 플라스틱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게 정말 친환경적이냐 라고 했을 때 글쎄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세탁기에서 정화조로 걸러내긴 하지만 이렇게 많은 폴리 재질의 옷들이 계속 빠져나가면 빠져나갈수록 걸러낼 수 있는 양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양도 많아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이 세탁기 자체에서 미세 플라스틱 걸러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법안이 개정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게 멀었어요. 그래서 뭐 생협 같은 데서는 한번 이런 세탁기에 설치해서 미세 플라스틱을 걸러주는 기계도 판매를 했었고요. 저희 상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미세 플라스틱을 잡는 세탁망 같은 거를 이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우와. 그래서 그런 잡히는군요, 그게. 네, 미세하게 잡혀요. 왜냐면 미세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현미경으로 봐야지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런 아크릴 소재 검은 거는 좀 보여요. 네, 이렇게 섬유들이 이렇게 모서리 쪽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페트병으로 이제 ESG 경영이고 이제 옷들을 제작하고 이런 것들이 좋다라고 하지만 이제 뒤에 두 칸 넘겨주시면 여기 이제 그레이웨일 디자인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페트병이 티셔츠 한 장보다 더 친환경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옷에서 오는 미세 플라스틱이 더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홍보하는 거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되게 시스템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이거 제작하시는 것도 그렇고 패키지도 다 그렇지만 알맹상점은 이제 진짜 그야말로 이런 것들을 쓰지 않는 가장 정말 제로로 만드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계신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좀 더 넓게 이렇게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알맹상점 같은 곳이 정말 그야말로 동네 곳곳에 심어져 있어야 우리도 그냥 마음이 없는 건 아니니까 나도 당연히 쓰고 싶지 않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주문해야 되고. 네. 그래서 알맹상점에서 어떤 것들을 실천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저희는 이제 이렇게 용기를 내시면 내용물만 채워넣을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쓰레기를 줄이는 데 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이런 페트병 용기나 이런 거를 받으시기도 하시나요? 네네. 그러니까 사용했던 용기들을 깨끗하게 세척해서 가지고 오시면 밀폐된 거를 위주로 그걸 받고 저희는 이제 이렇게 리필하는 데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약간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갖고 계신 계획이 있나요? 저희는 그 다회용 커피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이렇게 먹는 건가요? 아니요. 들고 가시더라도 저희 상점에 오시면 이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끔 하는데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실제로 저희를 따라 하더라도 전국에 생기면 정말 많은 어쨌든 푸드트럭 이런 것도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회수할 수 있는 곳곳에 카페들이 껴만 있으면 이런 시스템은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희 커피차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맹점을 다 많이 찝어주셔가지고 되게 다시 좀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맞다. 제 제품을 가져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저희 판매하는 제품이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업사이클링 제품들도 생산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폐도자기예요. 이제 시민들한테 도자기를 걷어서 이런 주머니 파우치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고체치약이 사실 고체치약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나오는 이유가 튜브 형태가 재활용이 안 돼서 이런 고체 형태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꼭 찍어드리고 싶었고요. 샴푸바 이거는 워크숍에서 이제 만든 건데 타파통이면 너무 좋아요. 타파통에 그냥 넣고 비누를 넣어 다니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에 사용을 해야지 녹으니까 그래야 비누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테이크아웃 아예 나오실 때 호텔에서 나오실 때 그냥 젖은 수건에다 그냥 한번 닦아주세요. 그럼 물 고임이 좀 덜하고 그래서 이렇게 통에다 담아다니는. 네. 너무 많이 배운 시간이었어요. 네. 유익한 시간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두 번째 세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